자막을 켜고 팟캐스트를 들었을 때 가장 큰 장점은요, 댓글을 다 캡처해서 그냥 한국어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팟캐스트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낭만이들. 낭만 한국어 팟캐스트 책꼬치입니다. 여러분, 저 드디어 1000명의 낭만이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이 1000명을 기념하면서 저를 위한 작은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아주 어릴 때부터 배우는 동요가 하나 있는데요. 한국을 빛낸 백인의 위인들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거는 역사를 조금 어릴 때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래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도 다 따라 부르는 그런 동요가 있는데, 그걸 따서 저는 이제 낭만 한국어 팟캐스트를 빛낸 1000명의 낭만이들이라고 책을 만들어 봤어요. 여기는 제가 1000명의 구독자분들이 모일 때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저와 같이 한국어 공부해주시고, 또 작은 채널이지만 이렇게 늘 댓글 적어주신 모든 분들의 그런 댓글을 다 캡처해서 넣어놨습니다. 진짜 이거는 제 보물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팟캐스트로 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 받은 여러분들의 사랑이잖아요. 1000명이라는 그 숫자가 되기까지.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 여정을 걷는 동안 언제든 펼쳐보고, 또 초심 잃지 않고 힘을 언제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영원히 간직하려고 만들어 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면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팟캐스트, 또 많은 도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1000명이 앞으로 쭉쭉쭉쭉쭉 더 커질 때까지 여러분 저와 계속 쭉 함께 한국어 공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의 팟캐스트로 최대한의 뽕을 뽑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팟캐스트로 어떻게 한국어 공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또 저의 경험과 함께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세요. 낭만 한국어 팟캐스트. 팟캐스트를 듣는다는 건요, 이 뇌에 한국어 모드를 만들어 놓는다 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명심하시고 오늘 이 활용법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한국어, 모국어, 번역, 한국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게끔 한국어를 들으면 그 한국어를 머리에서 바로 한국어로 받아들이고, 또 한국어로 생각하는 훈련, 그 훈련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팟캐스트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녕하세요, 낭만 한국어 팟캐스트 책코치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 헬로, 한국어, 코리안, 이렇게 그 번역하는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그 부분을 빼고 그냥 안녕하세요, 낭만 한국어 팟캐스트 책코치입니다, 이거를 통째로 그냥 한국어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팟캐스트로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초급, 중급, 고급 언어 학습 단계에 따라서 이게 어렵고요. 또 초급인 분들, 이제 막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셨다면 당연히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팟캐스트라는 이 수단을 활용할 때는 그 공부를 하고 내가 이 단어를 외우고 이런 마음보다는 내 뇌를 바꿔주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원어민 속도로 말하는 팟캐스트를 자꾸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도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언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할게요.
영어 공부를 안 한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 영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고요. 한 10년 좀 더 됐으려나요? 진짜 이 영어 공부 있잖아요. 공부를 안 한 지는 10년이 넘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뭐 새로운 단어나 표현, 문법 이런 것도 많이 까먹었고요. 스피킹도 많이 약해졌어요. 그만큼 오래 쉬었으니까, 오래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건 당연한 결과겠죠. 그런데 저는 여전히 영어로 된 콘텐츠들을 한국어 자막 없이 즐기고요. 또 심지어 이 영어를 활용해서 글로벌 여행 관련된 일을 직업으로 삼아서 일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영어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주눅 들지 않아요. The reason for that is I watch a lot of English content.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저는 영어로 된 팟캐스트를 정말 많이 봅니다. 그 10년 동안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이 원어민 콘텐츠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이렇게 저처럼 1인이 나와서 하는 팟캐스트나 아니면 게스트들이 초대돼서 이야기를 나누는 팟캐스트, 아니면 인터뷰 콘텐츠 같은 거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스파이더맨을 보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톰 홀랜드랑 젠데야에게 또 너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명이 뭐 나오는 인터뷰들, 그런 짧은 쇼츠나 뭐 릴스나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막 찾아보고요. 또 테니스가 취미인데 테니스 경기 같은 걸 한국에서 중계해 주긴 하지만 그 인터뷰들 있잖아요. 선수들이 하는 인터뷰 이런 것들은 따로 이렇게 한국에서 방송을 해 주지는 않아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팬으로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직접 뭐 찾아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 영어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소비합니다.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고 한국어 자막이 없어도 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이 영어 공부를 했을 때, 그러니까 10년 전에 영어 공부를 막 했을 때, 그때 제가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세운 게 바로 영어 버전의 뇌를 만들자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한국어로 번역된 그런 자막을 보면 더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왜냐면 영어 버전의 뇌가 생겼다는 건 여러분 그 언어에 숨어있는 뉘앙스나 이런 것들까지 원어민처럼 이해하는 뇌가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자막으로는 그게 잘 번역이 안 되니까요. 이번엔 한국어 자막을 보면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외국 영화를. 그런데 이 자막이랑 제가 이 들리는 걸로 이해한 그 영어 뇌로 이해한 거랑 또 조금 약간 그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막으로만 봤으면 조금 아쉬웠겠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어떤 언어를 공부하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여러분, 이 내가 배우고 있는 그 언어의 원어민 뇌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배우는 언어가 한국어잖아요. 저는 한국인의 뇌로 한 부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요, 과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신경학적 연구에 따르면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언어를 처리하는 이런 신경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경망들이 이 배우는 언어 전용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한국어를 배운다? 그러면 한국어 전용 처리 모드로 이렇게 딱 스위치가 될 수 있대요. 딱 바뀔 수 있대요. 내 모국어를 거치지 않고 내가 배우는 언어 전용으로 직접 활성화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내가 배우는 외국어 전용 처리 모드가 되냐면 굳이 내가 번역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이 한국어의 뭐 소리, 그냥 전체적인 의미의 구조, 음향 패턴, 소리 패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한국어를 한국어로 받아들이려고 몰입할 때, 지속적으로 그 소리에 몰입할 때 그 모드가 딱 켜지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자연스러운 한국인이 말하는 것들, 또 한국의 사회적인 어떤 맥락이 담긴 이야기들, 그런 화법, 어투,
뭐 억양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귀에 넣어주면 이제 뇌가 점점 그 한국어 상황에서 이거를 한국어 뇌로 바꾸자 하고 이렇게 딱 전환을 한다는 거죠. 스위치를 딱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한국어 뇌를 탁 킬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뇌 안에서. 그럼 본격적으로 팟캐스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라고 단계별로 나눈다면요. 첫 번째 저는 자막을 켜고 보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아직 배우는 단계이고 우리가 이걸 학습을 위해서 팟캐스트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는 자막 없이 모든 말을 다 이해하겠어 이렇게 덤비면요. 즐기기 어려워져요. 왜냐면 분명 다 못 알아들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막을 켜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어떤 맥락으로 지금 이 팟캐스트가 구성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이 내용을 이제 이해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한국어 속도에 익숙해지는 것도 목표겠지만 이 자막을 켜고 팟캐스트를 들었을 때 가장 큰 장점은요. 읽기와 듣기와 말하기를 동시에 연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들린 발음이 이렇게 쓰여 있구나. 이 글자는 이런 발음을 하면서 이런 톤으로 말을 하는구나.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복합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파악이 된 다음에 자막 없이 듣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용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이 사람이 계속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거를 자연스럽게 계속 터득하는 단계가 이 자막 없이 보는 과정이에요. 그냥 이 소리, 이 운율, 예상하고 있는 이 스토리 라인대로 이 느낌으로만 언어를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 한국어 모드의 뇌가 켜져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자꾸 그냥 자막 없이 무조건 보려고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번역기가 작동해요. 아, 저게 무슨 단어지? 나 저거 모르는 표현인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목표했던 이 번역 과정을 거치지 않는 자동 모드를 켜는 게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공부에까지 팟캐스트를 활용하겠다 하면 그때 이제 스크립트랑 같이 본격적으로 파보는 거예요. 스크립트 펼쳐놓고 섀도잉 훈련 같이 하거나 아니면 천천히 더 내가 몰랐던 단어, 문장 이거를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때 장점은 뭐냐면 이미 내가 이거를 자막 없이도 봤고 자막을 켜놓고도 봤고 모든 내용이 다 들어와 있고 귀로도 조금은 익숙하기 때문에 이거를 읽기 할 때 여러분들이 심지어 팟캐스트를 듣고 있지 않아도 그 목소리랑 그때 그 톤이 어땠는지 이 문장을 말할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남아요. 자연스럽게 그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이 팟캐스트 하나가 완전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단계는 이걸 이제 배경음악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이미 들었던 에피소드를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 청소할 때, 샤워할 때, 심지어 잘 때도 그냥 이 무의식적으로 계속 이제 내가 의식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무의식이 알아서 이거를 익숙해지게 만들도록 하는 과정인 겁니다. 제가 한때 중국어 시험 점수가 필요해서 중국어를 공부할 때가 있었어요. 그땐 정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그냥 하루 종일 24시간, 24시간 중국어를 틀어놨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언어였고 배운 지 얼마 안 된 언어였기 때문에 더 빨리 제가 무의식 속에 모든 걸 중국어로 만드는 게 필요했던 시점이었습니다. 덕분에 좋은 시험 점수를 받았어요. 제가 목표했던 바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국어도 그때 나름 좋은 성적을 받았고 당시에 영어 공부도 하고 있었고 둘 다 영어, 중국어 둘 다
제가 공부를 하지 않은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어는 여전히 제가 자신 있는 언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어는 거의 다 까먹었어요. 여기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 그 이후에도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이 언어를 뇌에 집어넣어 줬느냐 그거거든요. 중국어는 사실 그 시험을 본 이후로 딱히 뭐 더 찾아본다거나 들어본다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영어는 그 뒤로도 제가 공부는 안 했지만 계속해서 영상도 보고 팟캐스트도 듣고 뭐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하면서 그 영어를 사용하는 뇌를 계속해서 활성화시켜 준 거였죠. 여기에서 또 다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뭔가요? 언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전부 다 다릅니다. 저는 처음에 영어를 공부했던 이유가 그냥 영어 자체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또 영어를 쓰는 나라들을 좋아했어요. 영어를 쓰는 나라에 너무 가고 싶었고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면 모두가 영어를 쓰는 환경에 있으니까 그 환경이 너무 좋았고 그 자체로 설렜어요. 내 귀에 들리는 언어가 영어인 게 좋았고 그거를 내가 말해볼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영어를 쓸 때 제 성격도 이 영어 뇌로 변하니까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뀌었고요. 이 영어를 배워서 더 넓은 세계를 이해하고 또 알아듣고 파헤칠 수 있다는 사실이 아주 짜릿했어요. 중국어를 공부한 이유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중국 여행을 가본 적도 없었고 중국 노래를 듣지도 않았었고 또 중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시험을 위해서 중국어를 공부했던 거죠. 더 잘 쓰고 잘 말하고 잘 알아듣고 싶었고요. 지금 저는 일본어를 계속 붙들고 있는데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일본어에 노출을 시키고 있어요, 제 자신을. 그런데 이것도 내가 일본 가수를 좋아한다거나 일본 드라마를 좋아한다거나 어떤 특정 일본 문화와 사랑에 빠졌다거나 하는 건 또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일본어가 너무 귀엽고 또 일본 여행, 일본 음식, 일본 간식, 일본 물건, 일본 브랜드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일본어를 하고 싶다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고요. 저 한 사람도 이 언어를 배우는데 그 언어마다 다 그 이유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명 한국어를 배울 때 다 다른 이유들을 가지고 있긴 할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가수 때문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드라마 때문일 수도 있고 하지만 또 그렇다고 모두가 K-팝을 좋아하는 건 아닐 거고요. 모두가 K-드라마를 즐겨보는 것도 아닐 겁니다. 누군가는 꿈을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중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냥 한국 자체를 너무 사랑해서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 너무 가고 싶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이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하는 중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두 어떤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언어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모든 이유 안에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감정이 들어있어요. 사랑이라는 감정, 좋아하는 감정, 재미라는 감정, 혹은 동경과 같은 감정이 들어있어요. 그건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얼마나 잘하는가, 얼마나 더 많이 맞췄는가, 얼마나 빨리 늘었는가 그런 걸 자꾸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언어를 왜 배우고 있느냐 이거를 자꾸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어떤 이유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계시나요? 궁금합니다. 나에게 맞는 또 좋은 팟캐스트를 고를 때 또 어떤 걸 고려해야 하냐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 팟캐스트이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언어 공부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듣고 싶은 내용, 궁금한 내용, 그런 내용들이 있는 팟캐스트를 저는 골랐는데요.
특히 영어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제가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고르는 편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너무 학습적인 쪽으로 치우친 것들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잘 못 봤어요. 왜냐면 금방 흥미를 잃었습니다. 이 팟캐스트가 내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언어, 예를 들면 한국어겠죠. 한국어가 아니더라도 내 모국어로 된 팟캐스트였어도 이 팟캐스트 들을 만한가? 그렇게 나의 흥미를 끄는 주제, 내가 관심 있고 조금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팟캐스트를 고를 때 조금 기준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시간을 좀 약간 종합적으로 쓰는 게 뭔가 이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멀티태스킹까지는 아닌데 내가 언어를 배우면서 내가 이 언어를 배우는 시간과 내가 뭔가를 얻어가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내가 이 팟캐스트를 30분, 1시간 동안 봤는데 그냥 단어, 문법 표현 이런 것들만 남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아니면 내 생각에 뭐라도 좀 남는 그런 주제들의 팟캐스트들이 저는 좋더라고요. 예를 들면 삶에 대한 이야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듣고 나서 조금 내 나름대로 생각할 거리들이 있는 주제라던가 자기 개발적인 이야기 혹은 내가 원래 관심 있었던 주제 아니면 그냥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이걸 보고 났는데 좋은 감정이 미소가 조금 남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 팟캐스트를 볼 때 이 언어를 습득하면서 같이 생각해 볼 만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다른 언어를 공부할 때 느끼는 그런 마음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여러분들이 겪는 마음이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낭만 한국어 팟캐스트를 만들 때 그 둘을 한번 섞어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실제로 공부할 때 찾아보는 그런 팟캐스트들처럼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기획하고 매일 어떤 주제를 이야기할지 대본을 쓰고 자료를 찾아보고 할 때 기준이 되는 저의 그런 초심은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팟캐스트를 만들자였습니다. 분명 나와 같은 단계에 있는 그런 한국어 학습자들이 있을 거야. 초보자들을 위한 걸 보자니 너무 시시하고 너무 또 레벨이 안 맞고 너무 고급용 그런 콘텐츠들을 보자니 그건 또 너무 어렵고 따라가기가 힘들고 적당히 공부에 도움이 되면서 또 적당히 내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면서 적당한 이야기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저는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만들고 있고 또 여러분들을 덕분에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이제 여러 카페들을 하루에 막 여러 개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걸 느꼈냐면요. 그 카페마다 특성이 다 다른데 카페 사장님이랑 그 카페를 좋아하시는 그 단골 손님분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결이 비슷한 거예요. 베스트셀러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 작가와 그 작가의 글을 좋아하는 열혈 독자들은 분명 그 결이 닮아 있습니다. 팟캐스트나 이런 유튜브 채널도 보면 그 채널의 주인장과 채널을 구독하는 구독자들은 분명 그 같은 결을 가지고 있고 그 같은 결을 공유하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정말 다양한 곳에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곳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고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지만 분명 우리도 그 어떤 결이 비슷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결이 닿아서 우리가 인연이 됐을 거고 그렇게 낭만이들과 또 낭만 팟캐스트로 만날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언어 공부하는 거 그리고 이 팟캐스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 한번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의 뇌에 자동 한국인 뇌, 이 한국인 뇌가 생기는 거 그날까지 그 목표로 팟캐스트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우리 같이 열심히 또 다음 한 주 살아봅시다. 낭만이들 빠이. 감사합니다. 고마워.